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a sambuddhassa. 자, 오늘은 까르마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 알아볼까요? 우리 보통 이걸 업이라고 하죠. 여기 뭐라 그랬냐면 인간은 유유상종이라는 속담처럼 과거생에서 익숙해진 환경으로 환생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랬습니다. 왜 그 어린아이인데 신동이라 그런 애들 있죠? 응? 피아노 잘 치고 수학 잘하고 어릴 때부터 이런 애들은 바로 자기 익숙한 환경 그대로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익숙한 환경으로 들어온 것이고, 그러나 이 생에 전생에 내가 피아노를 했어. 그랬는데 거기서 만족을 못했어. 그렇게 되면 이번에는 전혀 다른 무슨 체육이나, 응? 아니면 문학 쪽으로 또 그때 하고 싶었지만 성장시키지 못했던, 발전시키지 못했던 그런 환경에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러한 환경이 좋은 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까르마를 배우게 되면은 딱히 이것이 좋은 것이다, 이것이 나쁜 것이다 라고 규정하기보다는 어떤 그 성장의 의미가 있죠. 성장. 내가 이제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성장의 의미가 있는 거죠. 내가 이 생에 이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그 환경에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가령 내가 전생에 재벌이었어. 아니면 왕이었어. 그래서 내가 한마디만 하면은 모두가 다 순종해 주었기 때문에 성질이, 에고가, 아주 극한적으로 치솟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변 환경이 이 사람을 보호해 줬지만 내면에서는 자기 때문에 당했던 사람들의 반작용의 파동이 이 사람을 계속 치고 있었던 거죠. 응? 자기가 이렇게 했으면은 거기서 돌아오는 어떤 그 반작용을 이 사람도 계속 맞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 생에는 이 안에 있던 이 파란색의 파동들이 외부로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 왕이었었지만 전생에는 지금은 종으로 태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당하는 거야. 그 파란색으로 자기가 뿜었던 것들을. 그랬을 때 이 사람은 그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게 그 내면에서 변성작용이 일어나죠. 변성작용. 그럼 어떻게 돼요? 왕으로서 만들었던 그 실수들이 종이 되면서 어떤 그 평형의 소위 말하는 그 인성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까르마가 성숙하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어떤 것이 꼭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배우면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이치를 발견하는 거. 그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까르마를 배우는 것은 그 까르마를 해결하고 벗어나기 위해서야. 승가에서는 그런 말이 있어요. 너무 부자여서는 안 된다. 너무 부자로 태어나면 안 돼. 그럼 출가도 못 해. 그리고 또 너무 가난해서도 안 된다. 왜? 너무 가난하면은 그 생업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수행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그냥 필요한 것이 충족될 수 있는 수준. 그러려면 여러분이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 활동을 안 한단 말이에요. 못 하잖아. 그럼 그때 자기 자신을 떠받쳐 줄 수 있는 어떤 그 물질적인 요소들이 있어야 할 거란 말이죠. 그때는 자기가 베풀었던 것들이 오는 거예요. 보험과 같은 거지. 응? 보험과 같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자기가 수행하는 수행자에게 베푼다. 보시하고
또 필요한 물품들을 후원을 하잖아. 그럼 이거는 보험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나중에 수행할 때 다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이 까르마적으로 원인과 결과적으로 돌아가는 이 이치를 알 때 우리가 지혜롭게 삶을 해결하고 완성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신비로운 까르마 법칙의 인력에 의해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까르마 법칙의 인력, 까르마 법칙 끌어당기는 힘이란 말이지. 아기가 태어날 때 요즘 보면은 내가 선택한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내가 부모를 선택한다. 인생을 선택한다. 그런데 이것이 저 위에서 지켜보는 이 윤회를 벗어난 존재들, 윤회, 이것이 저 윤회 밖의 존재들한테는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안에 윤회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퍼즐 있죠? 퍼즐? 퍼즐에 의해서 그냥 자기 업성과 만나는 조건에 의해서 탁탁 맞아 떨어지는 거지. 지금 우리가 슈퍼컴퓨터 얘기하지만은 우주 컴퓨터는 이것을 이 슈퍼컴퓨터에 비견할 바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뭐라 그랬느냐? 우리가 인드라망이라 그러죠. 인드라망. 모든 것이 순식간에 착착착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 맥락에서 그 얘기를 하자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들, 까르마에 의해서 우리가 여기를 왔는데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 전체 세계, 전체, 즉 우리 불교 쪽으로 얘기하자면 다르마의 흐름. 요것을 또 다른 식으로 얘기하자면은 그 우주의 법칙이라 그럴 수도 있고 또 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육체만 벗으면 거기에는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은 이 육체가 가진 여섯 감각 기관이 만들어내는 시스템이야. 그래서 육체가 없는 세계, 즉 영의 세계에서는 이 시간과 공간과 상관없이 이쪽 세계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한꺼번에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영의 차원이 높을수록 더 많은 범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영계에도 그 남을 돕고자 하는 존재들이 많이 있죠. 자기네들의 성장 발전을 위해서. 그러면은 이 지구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영계 쪽 시각으로 보면 이게 보이는 거지. 과거, 현재, 미래가. 그랬을 때 예언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예언이라는 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영계의 존재들이 사람들에게 이걸 알려주고 싶잖아. 그럼 자기하고 파동이 맞는 사람들에게 그걸 전달한다는 거지. 그게 요새 소위 말하는 채널링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 채널링을 받는 사람이 굉장히 자유로워. 그런데 어떤 인과관계에 의해서 구속을 하는 거야. 이쪽에서 오는 존재들이. 그게 뭐야? 어떤 인간계의 한 사람을 구속을 해서 그걸 알려주는 거야. 알려주면서 서로의 어떤 그 주고받는 관계가 되죠. 그게 뭐야? 그게 무당이야. 그러니까 이러한 관계성도 낮은 차원과 높은 차원이 있겠죠. 그래서
그 중에 한 부분이 무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영계와의. 근데 우리가 왜 무당을 저하느냐 하면은 그거는 자유가 없다 그러잖아. 신이 내린다 이러면은 그 사람에게 자유 권한이 없어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나 저 높은 차원의 영들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 사람하고 마치 그 텔레파시를 하는 거지. 텔레파시.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자유가 보장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이해하게 되면은 굉장히 높은 차원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력이라는 거, 여기서 말하는 그 인력의 법칙, 인력이라는 끌려와요. 딱 그 사람이 죽어서 어느 정도 그 육체가 없는 영의 상태로서 그 시간을 보낸다. 거기에서 영계에서. 뭐 우리가 생각하니까 시간이란 표현을 쓰지만 영의 차원에서는 시간이 없어요. 단지 어떤 풀어야 할 그 마음의 응어리, 마음의 오염원이 어느 정도 정화될 때까지 그 세계에 있으면서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하는 말을 종합을 해보면은 이 수행을 하고는 꼭 그 지상으로 내려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육체를 가진 이 인간계로 내려올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야. 이게 뭐냐 하면은 업의 해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그 업성에 의해서 끌려오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자기가 선택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것을 당하고 있는 그 인간들에게는 내가 선택한 것과 내가 끌려왔다는 것에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왜? 자기는 그걸 해결해야 되거든. 응? 그래서 그걸 능동적으로 할 수 있다면 자기가 내가 선택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능동적일 수 없는 상황, 즉 내가 삶에 계속 치일 때 그거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닌 거죠. 응? 끌려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상황은 똑같아. 어떤 단어를 쓰나 내가 선택했다는 것이나 내가 까르마에 의해서 끌려왔다는 것이나 사실 상황은 똑같아. 별로 다르지 않아요. 상황이 달라지는 거는 자기가 그 까르마를 얼마나 운용해낼 수 있느냐에 따른 거지. 내가 어떤 헬렌 켈러 같은 사람은 굉장히 역경이잖아요. 근데 그걸 다 극복을 했어. 그럼 자기가 선택했다고 볼 수 있는 거지. 그 까르마를. 그 모든 한꺼번에 축적된 모든 까르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고난의 육체를 스스로 선택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그걸 못한 상태로 죽었다면은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와야 한다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그 황금 시대로 뛰어오르는 것이 엄청 유리하다고 하는 것이 어차피 죽으면은 다시 어린 시절부터 누군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그 어린 시절을 다 보내야 하고 만일에 여러분이 다음에 지구에 돌아온다면은 그때는 기계들하고 살아야 될 거예요. 각오를 단단히 해야 돼. 그리고 지금 이렇게 순수한 담마가 이 지구상에 남아있을 수 있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왜냐면 지금 그 인건비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또 코로나 사태로 수입도 적고 하니까 인건비의 문제도 있어가지고 그 일반 상점에서 가게에서 로봇을 쓴다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미래가 아니라 현실이라니까. 그리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제 인간들이 점점 줄어들면은 그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AI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지능 면에서나 생산성 면에서나 인간들은 세컨 시티즌이 되는 거야, 이 지구에. 여러분 이걸 한번 숙고해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원한 친구들과 함께 반복해서 지상으로 돌아온다. 그렇게 되면은 같이 있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함께 환생한다. 그러면 내가 볼 땐 그래. 같이 즐거우려고 환생을 하잖아. 그러면 인간 세계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왜?
다 나하고 어떤 좋은 관계가 있던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거기에 높은 단계의 성장이나 성숙은 없어요. 그리고 또 대부분은 과거 생에서 풀지 못한 서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이고, 만일에 부부가 지금 싸워서 헤어졌어. 근데 막 서로 미워하잖아. 이게 내 인생 이렇게 된 게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러면 죽을 때 그 미움이 얼마나 큰 미움 종자가 거기 심어져 있겠죠? 응? 그러면 다음 생에 이 미움 종자 때문에 또 만나야 돼. 응? 그게 뭐냐 하면은 풀지 못한 서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이 사람이 헤어졌잖아.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이거 없애야 돼. 아니면 다음 생에 이 2라운드, 응? 2라운드를 또 해야 돼요. 남자가 바뀔 수도 있어, 그때는. 너 한번 당해봐라. 남편이었을 때 네가 이렇게 했지? 부인이었을 때 네가 이렇게 했지? 그러면서 아까 종과 왕이 바뀌듯이 남편과 아내가 바뀌면서 또 역할 분담해가면서 서로를 막 괴롭히는 거야. 응? 그래서 할 일은 미워하는 게 아니라 이 종자를 없애기 위해 수행을 해야 한다니까. 그게 성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응? 그리고 여기 보면 부채를 정리하기 위해서 환생한다 그랬잖아. 바로 이런 게 부채인 거야, 이런 게. 응?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일상에 젖어서, 내가 맨날 그러잖아. 일상 침몰. 젖어서 살면은 그냥 치닥거리 하는 거야. 내가 전생에 했던 그 치닥거리, 그 속편 찍는 거예요, 속편. 그런데 그걸 다 하면서도, 자, 내가 일상에서 해야 할 일을 해. 내 까르마적으로 만난 사람들이잖아, 지금. 그게 그 가족이든 친구든 또 직장 동료든 이렇게 해서 내 주변에 매일매일 나타나는 그 사람들. 응? 아니, 그리고 또 그 외에 지나가는데, 응? 저쪽에서 자동차 도로에 지나가는데 반대쪽에 지나가던 차에서 그 커다란 이런 철근이 나타나가지고 이 운전하는 사람의 머리를 쳐가지고 즉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뭐야? 이것도 까르마거든. 어?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그것이 날라올지 모르는 거예요. 이번에 그 한강 대학생, 그것도 이제 스님은 까르마적으로 보는 거지. 모든 것이 까르마 아닌 게 없거든. 원인 결과 아닌 게 없거든. 저것이 원인적인 결과일 수도 있고 또 결과적인 결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전체가 어떤 까르마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 까르마라는 원인이 없으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거지, 원인이 없으면 결과라는 나라는 게 없거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것이다. 환이라고 하는 거지, 환. 근데 그 자기가 투사하고 거기에 또 그 치이고 묶이고 생존으로 삶을 살다가 간다면은 남는 게 없어. 그 완전 손해보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속편 찍으러 와야 되거든. 그래서 과거 생에서 풀지 못한 서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이고, 그래서 어떤 과거 생들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치며 우리는 매번 그 생의 특별한 까르마의 부채를 정리하기 위해서 환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러면 여러분이 나의 부채는 어디 있는 거지? 무엇이지? 그러니까 이번 생에 그 부채를 정리하고 해결한 사람은 승리한 거야. 그런데 그 부채가 해결이 안 되잖아? 그럼 또 와서 그 남녀가 만나듯이 또 그 상황 속에 들어와서 우린 또 부대껴야 돼요. 응? 그럼 그런 것들이 뭐가 돼? 숙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항상, 내가 그랬죠? 이 일상 자체가 무정설법이다. 일상의 그 흐름 자체가 무정설법이다. 지금 이렇게 스님이 하는 건 유정설법이잖아. 그런데 여러분의 그 일상이 돌아가는 거를 관찰자 의식이 뭐야? 사띠잖아. 그래서 관찰자 의식으로 보면은 영희와 철수와 그 주변 인물들이 어떤 식으로
원인 결과로 움직이고 있는가를 보면은 거기에 자기 까르마가 보여. 그럼 어떻게 된다고? 그걸 보는 순간 우리는 다르마를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해결이 일어나. 그게 뭐야? 문제의 해결. 부채를 해결했고 그게 바로 성장이라고 하는 거지. 이걸 몽땅 해결하면 뭐야? 그게 니르바나예요. 또 여기에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국가들 역시 까르마의 부채를 짊어진다. 이런 부채 때문에 과거에 많은 문명들이 재난을 당하고 몰락했던 것이다. 일단 까르마의 수레바퀴에 올랐던 지구 인간들 각자는 모든 중요한 지역에서 다양한 신조를 경험하는 육체적 삶을 살아야만 한다. 우리가 항상 동일한 인종과 장소로 환생하는 것은 아니다. 요새 아시아 인종 차별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다음에 이리로 태어나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공업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크게든 작게든 어떤 일이 발생할 때 거기에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알게 모르게. 그거는 이 세상에 드러나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자기가 의도를 일으켜서 뭔가를 정신적으로든 말로든 몸으로든 행했어. 몸과 말과 마음으로. 특히나 마음으로도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뭔가를 행했어.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 다음 생에 그 사건의 결과를 다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들 역시 까르마의 부채를 짊어진다고 하는 거. 근데 국가는 뭐야? 개개인이 모여서 국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개개인이 모여서 국가가 된단 말이야. 그 국가가 그렇게 업에 직면할 때는 그 개개인도 다 그 영향력권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국가의 일에 대해서도 나 몰라라 하면 안 돼. 설사 가서 목소리를 내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옳지 않은 일이 있을 때는 저건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야 된다. 라고 마음으로라도 그 올바른 쪽으로 가도록 그 지지를 해야 하는 겁니다. 보잖아? 까르마의 수레바퀴에 올랐던 지구 인간들. 그 지구 자체가 그 까르마적으로 해결할 일이 있어서 오는 존재들이에요. 기왕이 뭐 성공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데 내가 재밌는 게 뭐냐면은 내가 이제 요새 그 예언서들을 쭉 보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 왜 예언서가 다 분명치가 않잖아. 약간 좀 두리뭉실하잖아.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더라고. 뭐냐? 일본 침몰. 이거는 어떤 예언서에나 100% 정확하게 나와. 타노스님 거기도 나와요. 그랬을 때 이게 바로 국가의 공업, 국가 공업이라고 하는 거지. 그 지도자들이 잘해야 그 국민들이 그 공업에 휘말려 들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하면서 얼핏 어떤 동영상 하나를 보게 됐는데 일본 얘기예요. 어떤 그 서양인이 바다를 좋아해서 이제 자란 다음에 바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찍었는데 우리가 지금 바다 오염이 플라스틱 때문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 그런데 이 사람이 조사해 보니까 플라스틱의 양은 그렇게 많은 게 아니더래. 그 바다 생물들이 죽어나가는 원인이 뭐였냐면 그물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그물들이 가장 많이 던져지고 쌓이고 있는 그 원인들을 찾아보니까 일본의 고래 포획이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걸 보면서 아이고 일본이 그렇게 예언을 당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구나. 그리고 지금 그 우리나라 그 위안부 문제도 악착같이 사과를 안 하잖아요. 독일은 사과했잖아. 근데 일본은 악착같이 사과를 안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자기네들 국가의 부채를 짊어지게 만든다는 거를 모르는 거지. 우리가 이런 걸 배우는 거는 정말 매 순간에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깨어나야 한다. 응? 그리고 지금 나의 행동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의 행동에 대해서도 함께 깨어나야 돼요. 그리고 또 국가의 행동에 대해서도 함께 깨어나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에 이 공업으로 휩쓸려 들어가서 같이 윤회하면서 또 그 업을 갚아야 되는 그런 시간 감옥 속으로 떨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그 까르마 부채를 청산하기 위해서 인간계의 육체를 입고 오는 것은 그걸 해결하면서 그 족쇄로부터 벗어나면서 그 이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내가 왜 여기 와 있고 이런 문제에 당면해 있고 이걸 해결하면서 그게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까르마가 다르마가 될 때 우리는 해결하면서 성숙하면서 벗어난다고 하는 거죠. 조금 아까도 얘기했잖아. 그거 모든 원인에 대해서 모든 결과가 해결되는 게 아라한이며 붓다이며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상적이거나 추상적이거나 이론적인 게 전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결정을 내리는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붓다도 그랬어요. 내가 목마른 말들을 물가까지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고 안 먹고는 그 말들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단말을 풀어놓지만 그 단말에 따라서 행동하고 안 하는 것은 붓다가 강요하고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법문을 들은 사람의 몫이다. It's up to you. Supatipanno bhagavato sāvaka saṅkho Ujupatipanno bhagavato sāvaka saṅkho Nyāyapatipanno bhagavato sāvaka saṅkho Samiccippatipanno bhagavato sāvaka saṅkho Yadidam cattari purisa yugani Atta purisa puggala Esa